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독서의 고비와 단계마다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은 만화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잘 키워봐요.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좀 불편하게 만드는 학습 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습 만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좋은 무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평범하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안타깝지만 학습 만화만 보다가 독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기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이가 처음으로 책이란 것을 접하고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인 초등 저학년 혹은 중학년 정도의 아이들, 이 시기의 학습 만화는 읽기 독립을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돼요. 글로 된 책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동화책 추천 도서들은 절대 혼자 읽지 않는 아이들도요, 그 형태가 학습 만화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본인이 혼자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글책은 읽지 않으나 학습 만화는 혼자서도 읽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는 경험을 주는 용도로 학습 만화를 활용하시고요. 부모가 하실 일은 이 시기에 읽으면 좋은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어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매일 30분, 1시간, 한 권 이렇게 너무 엄격한 틀 안에서 읽어주지 마시고요.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에는 읽어줄 수 있어. 난 주말에 한 번만 읽어줄래 하면서 우리 엄마의 요일, 아빠의 요일을 만드시고요. 그 요일에는 내가 아이랑 책을 같이 읽고 읽어주는 시간을 꼭 갖겠다라는 루틴, 나만의 부모로서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아이가 부모랑 읽는 시간을 통해서 글밥을 올려가고 글을 통해서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가는 그것들을 부모님과의 그 독서 시간으로 채우는 대신에 아이가 자유롭게 독서를 할 때는 학습 만화를 활용하셔도 괜찮다. 두 번째 시기에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학습 만화를 중단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단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요. 부모님의 욕심과 기대인 거죠. 이 시기의 학습 만화는 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배경 지식과 어휘를 늘려갈 수 있는, 비약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세요. 글책으로 읽으라고 했으면 절대 안 읽었을, 혹은 전혀 관심이 없었을 영역들을요, 학습 만화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관련된 어휘들을 만화를 큅큅거리면서 읽는 그 시간 동안 그것에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과학 분야는 좋아하는데 역사 쪽은 너무 별로다, 싫어한다, 이제까지 역사 쪽 책을 읽은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요, 좋아하는 과학 분야의 책은 글책으로 글밥을 올려가되,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관심이 없는, 자발적 독서 의지가 전혀 없는 역사나 세계사 분야는 만화의 형태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글책을 읽는 영역과 만화로 접하는 영역이 좀 분리돼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괜찮냐? 글책만 강요해서 관심도 없는 영역의 책들을 글책으로 강요당한 아이가 책은 정말 재미없는 거야, 난 이거 정말 너무 싫은데 엄마가 자꾸 읽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낫고요. 글책은 전혀 읽지 않은 채 학습 만화만으로 초등 고학년이 된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흔쾌히 읽는 책의 영역으로 글밥을 계속 올려가서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와, 우리 아이의 글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 라고 하는 감탄이 날 정도의 글밥을 꾸준히 올려가시되, 낯선 분야에 대해서는 학습 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보게 돼요. 예를 들면 삼국지, 예를 들면 토지, 그리고 태백산맥 같은 이전에는 읽어내지 못했던 길고 복잡한 서사의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글책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어린이 버전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집처럼 만화로 출간되어 있는 책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호흡에 어른도 힘들다 싶은 그런 것들을 접할 때 만화 버전으로 시작하면 좋고요. 비슷한 걸로는 뭐가 있냐면 고전을 도전하실 때요. 고전을 처음부터 어린이를 위한 버전을 읽으라고 했는데도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힘든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명작,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화 버전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만화로 먼저 보게 해주시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만화를 통해서 이미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글로 된 책으로 도전을 했을 때 어린이를 위한 버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버전, 나중에는 원래 원문 그 자체, 완역본이라고 하죠. 성인을 위한 고전 버전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이 만화 버전이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중고등학생인데요.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좀 적극적으로 학습 만화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혼자 책 읽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Y나 퀴즈과학 상식 같은 재미있어하는 영역들의 만화를 통해서 혼자 책 읽기 습관을 기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도 저는 책을 읽어주는 과정들을 계속 해나갔고요.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은 유독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편이었고, 또 한국사나 세계사도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관한 학습 만화를 활용해서 아이가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데 힘들어하고 안 읽으려고 하는 분야들은 만화로 먼저 접근을 한 이후에 글책으로 넘어가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면서 교과서를 봤는데 이 내용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생각해보면 학습 만화에 나왔던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반가운 거죠, 한마디로. 그것들이 쌓여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 교과서를 펴봤을 때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본인의 배경 지식과 어휘를 바탕으로 이 교과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서 들어본 것, 어디서 봤던 단어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 확실히 더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수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장편 소설들, 대하 소설들 처음부터 고전 완역본을 도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들을 읽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화 버전, 어린이 버전, 청소년 버전, 그리고 이제 완역본까지 이렇게 가면서 지금 고등 큰아이의 경우에는요, 소위 말하는 그런 고전들, 세계 명작들, 그리고 대하 소설들 같은 것들을 성인 버전으로 읽어내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독서의 고비와 단계마다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은 만화였던 것 같아요. 학습 만화를 너무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얘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독서 단계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학습 만화만 보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강요해서 글책만 읽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끝내 성인 수준의 문해력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건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어서 정말 영리하게 활용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만화 혹은 독서에 대한 궁금증들, 고민들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